거기에서 그 친일파 처벌 법안 뭐 이런 초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민족 반역자를 한 1,000명 정도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협력 행위자는 한 20만 정도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식민통치 기간이 길기 때문에 협력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협력자들을 일일이 처벌할 수가 없어요. 20만이면은 여기 계신 분들 아버지 뭐 누구 다 걸립니다. 저도 단순하게 무죄 일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친일 행위를 한 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36년 말씀하신 대로 20만 명이 친일 협력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토성을 주장하시는 이런 입장에서는 그 분명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됐다고 해서 어떠한 법적인 처벌 같은 거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알겠습니다. 저 질문 받은 분만 답변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룰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나왔던 문제 중에 독립유공자 20명이요. 이건 뭐 물론 우리 박 실장께서 말씀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국가보훈처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재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요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소해야 된다면 취소해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 학장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국가의 공원을 세운 사람을 기리고 공적을 치하하는 게 이제 보훈처거든요. 근데 저희는 국민국가를 지금 세운 지 60년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사람들을 공헌한 사람들을 보훈하는 게 아니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이 주된 임무예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국민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래도 이 시민사회 이루면서 저는 진전된 부분이 예전에는 우파 쪽 독립운동한 사람들만 이 보훈 대상이었어요. 근데 최근 10년 동안 사실은 사회주의 쪽의 독립운동가들도 저희가 다 독립운동에 한 사람들로 해가지고 다 고문 대상으로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해와 통합으로 가는 어떤 그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국적인 견제에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명백히 친일 행위가 있는 분들 사료적으로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잘못된 부분들이니까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 자료적 해석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제 그 공원 심사 자료로 되는 게 다 적의 기록들이에요. 일제 재판 기록이라든가 밀정 기록이라든가 그걸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도 또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돌다리 두드려보는 식으로 아주 명확한 증거가 아닌 다음에는 그걸 갖고서 논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오늘 그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시간상 언론인 장지연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독립유공 대상자로 또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친일인명사전에 의하면 뭐 친일 행적이 뚜렷하다라고 또 돼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20번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허 학장께서 나름대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주 교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일인명사전이라는 건 그야말로 민간 연구자들이 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각각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뭐 조직과 또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보훈처에서 그 공원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저촉이 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쪽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거에 빼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이것을 얼마만큼 합리적인 어떤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건 뭐 달라질 것이고 그런 관점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김명식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분도 훈포장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빠졌어요. 2008년에는 들어가 있다가 2009년에는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형평이 어긋나요. 근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더 공은 취소 얘기가 나온다는 건 지금 대단히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그 건국 공로자로서 그 훈장이라든가 이런 거 포상을 받은 분들이 물론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협력행위라는 게 이제 일부 밝혀진 거죠. 협력행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협력행위가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단세포적으로
깨끗한 민족운동가인 줄 알았는데 협력행위를 했어? 그러면 아니네. 예? 건국 공로자가 아니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 제일 저급한 방식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협력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학계의 연구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 친일 인명사전은 개개의 팩트를 기록한 일종의 자료집 같은 그런 거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 협력행위라는 걸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연구자들이 논문도 써내고 토의하고 이럴 문제지 이걸 가지고 벌써 뭐 서운을 취소하니 많이 얘기하는 뭐 공은 보훈처에 있다는 이런 건 좀 대단히 성급하다. 저도 질문들이 저도 저급해진 건 아니죠. 좀 동의를 하면서도 조금 말씀 보태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이제 우리가 위암 장지연 선생님 같은 게 사실 저도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암 장지연 선생님은 어떤 이데올로기 논쟁이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신라 방성 대국이라는 누구라도 가장 자랑스러운 구한말의 최고의 언론인이고 항일 운동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특히 편찬 위원들이 이 장기에서 검토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수록 기준이 어떤 특정한 인물을 사전에 개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서훈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친일 인명 사전은 어떤 이 책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내부에서 두 가지를 좀 보자고 한 거죠. 친일 청산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후과가 이때 만약에 60년 전에 친일 청산을 했더라면 60년대 이 후손들에게 가슴 아픈 것이 대세에 날 수는 없었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후손과 우리가 만나야 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훈들, 즉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다음에 더 큰 아픔과 상처로 되살아난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하나 있겠고, 또 하나 이 사전은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이죠. 독립운동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있으니까 취소하라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건 저는 주의 박사님한테 동의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객관적인 학술적인 엄연한 사실을 기록한 팩트 이른바 이런 기록된 것을 존중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진호 교수께서는 보훈처 쪽에 넘기자고 말씀하셨고요. 허동현 학장께서는 기준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주익성 연구위원께서는 아직 그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박 연구실장께서도 마찬가지시긴 한데 제가 드린 질문의 이유는 아까 박 실장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세 번째 이유로 오히려 친일했던 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기형적 상황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일반에서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친일했던 분이 명확하게 행적에 드러난다면 적어도 독립유공자로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일반의 인식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드렸던 질문인데 여러분께서 네 분이 모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그 시민논객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이 문제를 계속 논란을 벌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사전이 나왔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저희 토론 시간 한 7분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은 이른바 이번에 친일 사전에 오른 분의 후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공과 그러니까 업적도 후손이 나누는 것이고 또한 과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친일 행적이 있다면 그것도 후손이 짊어져야 될 부분이다.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요. 워낙 뭐 한 4천 명이 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것이 해법일까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그 전에 이런 친일 행적이 있던 분들 가운데 자신의 어떤 친일 행적을 반성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가혹한 잣대를 절대로 들이대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그런 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만 은폐하려 든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마치 뭐 민족을 위한 친일이었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왜곡된 논리로서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될 과제는 그런